분석 리포트 캡틴의 완장, 그 이상의 속죄, LAFC와 손흥민이 써내려간 BMO의 드라마. 완장이 상징하는 사죄와 리더십의 제왕이.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의 조명이 켜지고 선수들이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경기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시선은 단 한 곳으로 쏠렸다. 전광판에 비친 손흥민 3사. LAFC의 왼쪽 팔뚝. 그곳에는 평소 위고 요리스나 일리에 산체스가 두르던 공식 캡틴 완장이 선명하게 감겨 있었다. 단순히 주전 골키퍼 요리스의 휴식에 다른 차순위 결정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완장이 갖는 상징적 무게감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이는 단순한 권한의 위임이 아니라 며칠 전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었던 물병 투척 사건과 88분 교체 논란에 대한 마르코스 도스 산토스 감독의 공개적인 응답이자 가장 정중한 형태의 사과였다. 불과 3일 전 인터 마이애미와의 엘트레피코에서 손흥민은 납득하기 어려운 시점에 교체 아웃되며 분노를 표출했다. 승부욕이 남다른 그에게 경기 종료 직전의 교체는 모욕에 가까웠고 이는 국 감독과 선수 사이의 불화설로 번졌다. 그러나 도스 산토스 감독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레알 에스파냐와의 챔피언스컵 16강 2차전에서 손흥민에게 완장을 맡긴 것은 당신은 이 팀의 절대적인 중심이며 나의 결정이 틀렸음을 인정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스포츠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감독이 경기자 회견에서 이 완장은 나의 속죄 ATONEMENT다라고 발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다. 보통의 감독들은 전술적 선택이었다며 권위를 내세우기 마련이지만 도스 산토스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아이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팀 전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유일한 기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손흥민 같은 승부사에게 라커룸에서의 짧은 사과는 가볍다. 전 세계와 동료들 앞에서 그가 우리 팀의 신전임을 공표해야 했다며 자신의 과오를 투명하게 드러냈다. 이 완장은 경기장 내외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전부터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료들을 독려했고 특히 경험이 부족한 젊은 백업 선수들의 심리적 지지 역할을 자처했다. 관중석 역시 영이엔 SONNI를 연호하며 감독의 결단에 지지를 보냈다. 결국 한 조각천에 불과한 완장은 분열될 뻔했던 LAFC 라커룸을 다시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 관리를 넘어선 고도의 심리학적 리더십이자 예술에 가까운 위기 관리 능력이었다. 손흥민의 팔에 담긴 완장은 이제 분노가 아닌 책임과 헌신의 상징으로 탈바꿈하며 RC의 상징으로 탈바꿈하며 LAFC 제국의 새로운 서막을 알렸다. 합의된 헌신, 도스 산토스의 컨센서스 CONSENSUS 경영화. 축구계에서 월드클래스 스타를 다루는 것은 전술판 위에 말을 놓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의 영역이다. 마르코 도스 산토스 감독을 레알 에스파냐와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현대 축구 매니지먼트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그는 지난 인터 마이애미전의 실책을 단순히 교체 타이밍의 실수가 아닌 소통의 부재로 규정했다. 손흥민과 같은 거물급 선수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체스의 말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받길 원한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도입한 상호합의 에미티우스의 레이지아르이의 시스템은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장치다. 그는 경기 전 손흥민을 감독실로 불러 투명하게 계획을 공유했다. 오늘 당신은 45분간 캡틴으로서 팀의 중심을 잡아달라. 젊은 선수들의 흔들리는 심리를 다잡고 승리를 굳힌 뒤 다음 라운드를 위해 휴식을 취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손흥민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우였다.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이 물병을 던지며 분노했던 이유는 단순히 일찍 교체되어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경기를 끝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킬러 본능이 감독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거세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45분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책임감이 부여되자 손흥민은 에너지를 분배할 필요 없이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선보였다. 이러한 컨센서스 모델은 펩 과르디올라나 안첼로티 같은 명장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다. 스타 선수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을 단순한 실행자에서 프로젝트의 주체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전반 종료 후 교체 아웃되는 손흥민의 얼굴에는 지난번의 험악한 표정 대신 감독과 뜨겁게 포옹하며 나누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이는 감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합의된 역할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이었다. 결국 도스 산토스는 손흥민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팀의 체력을 안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라커룸 내에서 손흥민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고 동료들은 감독이 스타 플레이어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목격하며 팀에 대한 충성도를 높였다.
사주의 완장으로 시작된 이 드라마는 신뢰의 시스템으로 완성되며 LAFC가 단순한 클럽팀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유비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45분간의 전술적 마스터 클래스. 가짜 9번을 넘어선 사령관 손흥민, 단순히 심리적인 화해를 넘어 레알 에스파냐전 전반 45분은 손흥민이 왜 LAFC 전술의 핵심인지를 입증하는 전술적 전시장과 같았다. 마르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젊은 유망주들을 대거 기용했다. 위고 요리스 아르롱, 일리에 산체스 등 공수 양면의 베테랑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팀의 척추가 약해진 상황이었다. 특히 중앙 아메리카 특유의 거칠고 집요한 전반 압박을 구사하는 레알 에스파냐를 상대로 LAFC의 어린 선수들은 경기 초반 당황하며 잦은 패스 미스를 범했다. 이 위기의 순간 왼쪽 소매에 캡틴 완장을 찬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전형적인 득점 기계의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팀 전체의 빌드업을 설계하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이자 전술적 지휘관으로 변모했다. 상대의 압박이 거세지자 손흥민은 하프라인 아래, 심지어는 자국 진영의 3분의 1 지점까지 깊숙이 내려와 공을 받아냈다. 이는 상대 수비진을 자기 진영 밖으로 끌어내는 유인책인 동시에 볼백업의 어려움을 겪던 어린 미드필더들에게 가장 확실한 탈출구를 제공하는 행위였다. 전술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은 전반 45분 동안 단 4차례의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전체에 미친 영향력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박스를 치며 수비진의 위치를 조정했고 백업 골키퍼 토마스 아살에게 소리 높여 지시를 내리며 팀의 심리적 수평을 맞췄다. 특히 손흥민 특유의 폭발적인 전진 드리블은 상대의 1차 압박 라인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가 공을 잡고 속도를 높일 때마다 레알 에스파냐의 수비진은 두세 명씩 그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말투스럽게 LAFC 동료들에게 과몰한 공간을 열어주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를 전술적 필연성이라고 명명했다. 손흥민이 경기장 중원까지 내려와 수비의 과부하를 분산시켜 주었기에 비록 전반전에는 골이 터지지 않았지만 상대의 체력과 집중력을 완벽히 갉아먹을 수 있었다. 후반 63분 은코시 타파리의 결승골 역시 전반전 내내 손흥민의 변칙적인 움직임에 고전하며 체력을 소진할 레알 에스파냐 수비진의 집중력 저하가 가져온 결과물이었다. 결국 손흥민은 4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본인의 득점 욕심보다 팀의 안정화에 주력하며 위대한 캡틴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그가 보여준 헌신적인 수비 가담과 정교한 기점 패스들은 왜 그가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하고 이제 북미 대륙의 전술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BMO 스타디움의 팬들은 골망을 흔드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팀의 체계를 세우는 손흥민의 지능적인 플레이에 더 큰 찬사를 보냈다. 플랜 B의 완성. 손흥민 효과가 불러온 LAFC의 체질 개선. 레알 에스파냐와의 2차전에서 가장 고무적이었던 성과는 단순히 승리나 합계 스코어 7-1이라는 압도적인 수치가 아니다. 진정한 수학은 주전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승리하는 법을 터득한 LAFC의 뎁스 DPTH와 그 과정에서 증명된 조직력의 성숙이다. 마르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날 위고 요리스, 아룰 농 등 베테랑들을 벤치에 앉히고 토마스 아사를 비롯한 젊은 백업 자원들을 대거 시험대에 올렸다. 이는 빡빡한 시즌, 일정과 대륙간 컵 대회를 병행해야 하는 클럽의 필수적인 로테이션 전략의 일환이었다. 경험이 부족한 신예들이 대거 투입된 전형적인 로테이션 경기는 자체 조직력의 와해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LAFC는 달랐다. 그 중심에는 전반 45분간 경기장을 조획무진 누비며 후배들을 독려한 손흥민이 있었다. 손흥민은 단순히 본인의 기량을 뽐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린 선수들이 전술적 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손짓과 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필드 위의 코치 역할은 벤치에서 지시하는 감독의 목소리보다 신예들에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다. 특히 후반 63분 센터백 은코시 타파리의 헤더 결승골은 LAFC가 추구하는 팀 퍼스트 정신의 결실이었다. 비록 손흥민은 전반 종료 후 교체 아웃되어 그라운드에 없었지만 타파리의 득점 장면은 전반전 내내 손흥민의 변칙적인 움직임과 압박에 시달리며 체력이 고갈된 레알 에스파냐 수비진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든 결과였다. 주전 공격수가 수비진을 흔들어 놓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가 마무리를 짓는 구조는 강팀이 갖춰야 할 전형적인 공식이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후 우리 팀의 젊은 선수들이 오늘 보여준 성장은 손흥민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표현했다. 이는 특정 스타 플레이어 한 명에게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그 스타가 가진 경험과 아우라가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LAFC는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이 없어도 이길 수 있는 시스템과 손흥민이 있을 때 더 강력해지는 전술이라는 두 가지 퍼즐을 모두 맞췄다. 주전과 후보의 격차를 줄이고 누가 투입되어도 동일한 철학 아래 움직이는 블랙 앤 골드 BLSK GOLD 군단의 정체성은 이제 북미 대륙을 넘어 세계 무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손흥민의 헌신과 도스 산토스의 용기 있는 로테이션이 결합된 이 승리는 LAFC와 단순한 MLS의 강다를 넘어 진정한 명문 구단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정복자의 여정, 챔피언스컵을 넘어 FIFA 클럽 월드컵의 정상으로 레알 에스파냐를 합계 스코어 7-1로 완파하며 8강에 안착한 LAFC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가무 알라후엘렌세와의 맞대결을 앞둔 지금 LAFC가 보여주는 기세는 단순히 북미 리그 MLS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마르코 도스 산토스 감독과 손흥민이 구축한 이 견고한 신뢰의 제국은 이제 북미 대륙의 지배자라는 타이틀을 넘어 전 세계 클럽 축구의 최상위 무대인 FIFA 클럽 월드컵을 정조준하고 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기자회견 말미에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히 MLS 우승컵 하나에 만족하기 위해 손흥민을 영입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컨카카프 CONCCS컵을 들어올리고 세계 최고의 클럽들이 모이는 클럽 월드컵에서 마에서 LAFC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캡틴 완장을 차고 팀의 영혼을 깨운 손흥민이 있다. 손흥민에게도 이번 여정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유럽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설의 반열에 올랐던 그가 이제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북미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기계에 그치지 않고 팀의 문화와 시스템을 이끄는 리더로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를 3-0으로 꺾으며 증명했듯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이제 어떤 거함도 침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승리 기계로 진화했다. 전문가들은 LAFC의 이러한 행보가 북미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과거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황혼기를 보내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면 손흥민은 여전한 기량과 타오르는 승부욕으로 팀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고 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정교한 전술적 유연성과 손흥민의 압도적인 클래스가 결합된 지금 LAFC 앞에는 어떤 장벽도 무의미해 보인다. 우리는 이제 막 진격을 시작했다. 도스 산토스의 이 마지막 한마디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던지는 경고장과 같다. 캡틴 손흥민의 팔에 감긴 완장은 더 이상 사죄의 징표가 아니다. 그것은 무자비한 정복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자 LAFC라는 이름의 거대 제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깃발이다. 202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불어오는 이 검고 금빛 찬란한 폭풍은 이제 전 북미 대륙을 집어삼키고 세계를 향해 휘몰아칠 준비를 마쳤다.